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교육 항목에서 만점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5위로 뽑힌 도시가 있습니다. 1등은 오스트리아 빈이라 그래요. 근데 뭐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밴쿠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5위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밴쿠버는 100점 만점에 무려 97.3점을 받았고요. 2년 연속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전 세계에서 무려 5등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얼마 전에 했을 때는 토론토가 굉장히 상위권이었고 밴쿠버가 한 10인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173곳의 대도시를 이제 대상으로 안전, 의료, 문화교육, 환경, 인프라 등 5개 항목을 비교해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빈이 1등이 나왔다고 치고 그죠? 2등이 이제 뭐 덴마크의 코펜하겐, 3등이 호주의 멜버른, 시드니인데 자, 5등이 뽑혔어요. 이거 뭐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뽑히는 도시들 뽑히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료와 교육 부분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의료긴 해요. 제가 얼마 주변의 지인들도 뭐 이빨이 아파서 이제 한국에 가냐 마냐 늘 이런 얘기 나오고 저도 이제 이해 나이 먹다 보니까 이해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평생 이는 되게 건강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의료는 우리는 소위 말해서 막 병 걸리면 캐나다에서는 막 죽어 여기서는 의사 보기도 쉽지 않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응급실에 가면은 캘거리는 그나마 상황이 좋았는데도 제가 캘거리에서 응급실 가면 기본 6시간 기다렸어요. 근데 밴쿠버는 저번에 보니까 12시간 기다려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 거의 죽어간다고. 의료는 우리는 정말 캐나다 의료 너무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보는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100점 만점이에요. 기다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막 이런 거 하지만 근데 정말 일단 무료긴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일단 뭐 병원에 수술을 받든 뭘 하든 이런 시스템들이 무료인 게 너무너무 큰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아파서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병원 가서 수술 받기 전에 죽을 수 있어. 암 걸려서 스페셜리스트 전문의를 만나려면 6개월씩 기다려야 돼. 근데 이제 분야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분야는 또 뭐 스페셜리스트 만나고 싶으면 뭐 한 달 내에 몇 주 내에 또 빨리 만나는 곳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이 너무너무 안 좋고 여기서 사람 죽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캐나다 외에서 바라보는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너무너무 부러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문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캘거리에서 여기 이사 온 지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패밀리 닥터가 없어요. 패밀리 닥터 찾으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없고 워킹 클리닉에 가서 의사를 보죠. 근데 거기 있는 의사가 굉장히 좀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거든요. 저도 저도 뭐 지금 LPN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뭐 이런 영어가 뭐 크게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는 거 보면 영어 못 하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좀 불친절하고 너무 힘들게 느껴질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다. 캘거리가 공동 7위 올랐고 토론토가 9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캐나다 기본적으로 안전하죠. 의료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왔습니다. 교육도 좋죠. 인프라 시설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문화 환경. 그러니까 점수가 캐나다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이 물가 지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막 상위권인데 밴쿠버가 비싸다 그래도 전 세계 뭐 40 몇 등밖에 안 했고 뭐 부산보다 낮았어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캐나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죠. 그죠? 계속 밀려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사람이 월세가 비쌀 수밖에 없고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 뭐 사람이 지금 많아져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여유로운 도시인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물론 토론토는 더 대도시라서 또 밴쿠버랑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살기 좋은 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지금 비영주권 신분 체류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난주였나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캐나다가 지금 4천만 명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때도 비영주권 이민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NPR이라 그러는데 비영주권 주민들에 의해서 4천만 명이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긴데 자, 비영주권자의 41%가 임시 취업 외국인이며
근데 이 사람들이 임시로 취업했다가 캐나다에 살아보면 당연히 캐나다에 살고 싶다. 이 나라에 어떻게 취업하지? 어떻게 이민하지? 라고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취업자들은 또 쉽기도 해요. 그죠? 거기서 어쨌든 LMI라든지 저도 이민한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습니다만 어떻게든 그 독립 이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쉽잖아요. 그리고 14.2% 유학생인데 저도 유학을 통해서 이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유학을 해서 거기서 워킹 퍼밋을 받고 이민을 하는 게 그 정부나 연방 정부는 주정부도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민 와서 유학생들은 학비를 더블로 내죠. 그리고 렌트를 하든지 해서 어쨌든 렌트비도 내지 않습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 중에서 영어 공부를 습득하고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서티피케이션, 라이센스라든지 그런 기술을 익히죠. 그리고 이민을 해서 집을 사든지 또 렌트라든지 해서 이 나라에 이민자들은 대개 들어오면 저번에 교육시켜줘야지 해야지 해서 정부에서 돈을 지출을 하게 돼요. 근데 유학생들 오면은 정부에서 지출하질 않아요. 돈을. 유학생들은 와서 돈을 씁니다. 오히려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 공부를 자기 돈 내고 하고 그리고 취업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돈이 나갈 게 없는 거예요. 특히 유학생들은. 그래서 정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민 형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또 이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캐나다 정부도 고령화 그리고 낮은 출산율 인력난들을 그렇게 임시 거주자들을 통해서 이런 인력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비영주권 신분자들이 자기가 나이가 좀 있죠. 대부분 전공한 것들 영어 능력이 좀 언어 장벽 때문에 영어 능력 때문에 자기가 전공 분야가 아니라 단순직에 근무를 하고 있죠. 근데 이분들도 여기서 단순직에 근무하지만 영어 실력이 좀 늘어나고 또 여기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면은 자기가 전공한 걸 살리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오는 이민자도 많죠. 정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건 유학을 통한 이민이지만 이런 식으로 임시로 들어와서 공부를 조금 하거나 일을 경력 통해서 영어 능력을 끌어올려서 자기가 또 전공을 살리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이민자들은 캐나다에 계속 오고 있다. 네, 근데 캐나다에서 구직 경쟁률이 가장 센 것은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 토론토입니다. 토론토는 건당 65건이라고 하고요. 광역 토론토는 전반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밴쿠버도 마찬가지죠. 대도시는 경쟁도 심하고 물론 주택난, 주직난 이런 게 심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웰라벨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자기 직장과 어떤 삶의 밸런스를 좀 맞추고 싶다는 사람들은 중부 도시 대표적으로 캘거리나 에드몬턴으로 가시면 거기 이제 조건은 괜찮은 직장을 잡고 가는 거죠. 근데 물론 이동해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게 괜찮은 직장을 잡을 확률이 당연히 토론토나 밴쿠버보다는 이제 높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괜찮은 직장을 잡으면 하우징이 굉장히 싸고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도 렌트는 비쌉니다만 집을 사는 건 좀 다른 얘기긴 해요. 괜찮은 집을 괜찮은 가격으로 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과 어떤 자기 인생의 웰라벨을 만들 수 있는 도시는 중부 도시들 대표적으로는 캘거리 그리고 에드몬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구직난들 근데 결국은 대도시는 경쟁도 좀 힘들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하우징도 비싸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살고 장점을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중부 도시에 사는 분들은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그냥 웰라벨 좋은 인생을 릴렉스한 라이프 좀 더 이지한 라이프, 나이스한 라이프를 살 수 있어. 그리고 좋은 장점을 보시고 살면 좋은 거니까 그런 장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이 대반격을 긴 호흡을 하고 있고 주력 부대는 아직 전투 참전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알지만 지금 종전의 신호는 솔직히 작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한국 전쟁도 3년 전쟁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초반 1년이 안 됩니다. 초반 1년에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압록강까지 밀어 올렸다가 다시 서울까지 밀려 올린 게 1년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임진왜란도 우리는 7년이라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도 전쟁을 했던 그런 모든 해전들이 초반 1년 그리고 마지막 전쟁도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전쟁을 했죠. 그 마지막 전쟁. 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전쟁이었는지, 무슨 해전이었는지.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요. 우리는 내내 전쟁을 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 전쟁은 초반 1년에 다 거의
승부가 나고 마지막에 조금 납니다. 한국 전쟁도 초반 1, 2년 끝내고 2년 동안 계속 토의하면서 고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백마고지 전투 같은 게 2년 내내 진행된 거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영토를 조금 더 높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미 그런 소강 상태에 들어간 지 오래됐고 지금 대반격이라고는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대반격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에서 최소 8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반격이 시작을 해서 8개 마을을 탈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골 마을을 8개를 탈환한 거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그죠? 뭐 이름 있는 대도시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은 완전 소강 상태고 그냥 어떤 국경 라인을 정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고 거기 물밑 협상이 지금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확 망하지도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 전쟁 상태가 유지되는 게 뭐 오일 컴퍼니라든지 뭐 그런 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이나 EU나 오페크나 그러니까 어느 전 세계 소위 말해서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라들한테 전쟁이 끝나는 게 어느 나라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전쟁이 끝나면 좋을 게 없어요.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그 비즈니스가 없어지는 거죠. 비즈니스 현장이.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지부진한 어떠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당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대략 살펴본 또 부동산 뉴스와 세계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